이 표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목입니다. 지목은 매년 최소 한 문제, 대충 두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3년 동안 나오면 지목이 2년은 두 문제가 나오고 1년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목은 거의 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지당 지목 하나 둡니다. 자,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나뉘는데 무슨 용도? 주된 용도. 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주된 용도로 합니다. 현재 지목은 28개가 존재해요. 자꾸 지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자, 필지 하나당 지목은 하나만 등록합니다. 그래서 필지에 용도가 여러 개 있더라도 여러 개 다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주된 용도 하나로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목을 추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으로 등록되려면 그 사용 용도 연한이 아주 영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사용돼야 지목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된다고 지목으로 등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잡종지 들어가면 잡종지 지목 중에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부지, 채석장 부지들은 원래 잡종지로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채석장으로 되기 위해서 원상회복 조건을 붙여서 채석장 허가를 받았다면 그러면 채석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속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야. 그때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목은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부르는 대장 2개 하고 지적도 임야도라고 부르는 도면 2개 지목이 등록이 되는데 지목 등록하는 표기 방법이 다르죠. 자, 대장에는 정식 명칭 그대로 글자 수 다 적어줘야. 그러나 도면에는 한 장의 도면에 토지 하나만 등록된다. 수십 수백이 등록된다. 수십 수백 개가 도면 한 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 하나마다 적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죠. 그래서 지목 글자도 다 적는다. 한 글자만 적는다. 한 글자만 적어요. 그래서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부호로라고 되는데 부호는 별도로 부호가 있는 게 아니고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적어줍니다. 그 한 글자가 머리 글자, 머리 두자죠. 머리 글자 한 글자 적는 것이 28개 중 24개. 두 번째 글자 차 문자 한 글자 적어두는 게 딱 4개가 있더라. 그래서 차 문자 4개만 해오면 나머지는 다 두 문자다. 그죠? 그래서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하고 외우라 그랬죠.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외우세요. 그죠? 간단한데 시험에 나오면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리고 안 외우면 막 미치는 거죠. 그죠? 이거 미치는 거죠. 안 외우고 있으면 미치는 거야. 이거 기억 안 나면 그죠? 안 외우고 있으면 미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천자문으로 해서 하늘, 천, 따제, 공장, 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그래 외우라고 그랬죠? 외웁니다. 그죠? 외우겠어요. 아, 이것도 그죠? 그렇게 외우는 거, 저 지방에서부터 10몇 년, 한 20년 전부터 제가 하던 방식인데, 서울에 올라 지금 제가 6년 차입니다. 6년 차인데, 예전에 노량진에 제가 한 7년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이거 해도 옆에 따라하는 쌤들이 없었는데, 지금 살살 보니까 다른 쌤 따라 하더라고. 오, 이거 제일 낫거든.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그죠? 제일 나아요. 그럼 뭐, 좋은 건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죠? 자, 지목 구분하고 이제 28가지를 배웁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 그죠? 전부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지목이 없어요. 자, 전닭과 수원,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 지으니까 작물이 스스로 큰다, 인간이 기른다를 한자어로 재배라고 해요. 그래서 전닭과 수원은 모두 재배가 들어갑니다. 자생, 스스로 큰다 나오면 전닭과 수원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저는 밭이니까 물을 이용하고 안 하고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 중에 이 작물이 곡물, 원예작물, 약초봉, 나무당, 나무, 관장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외우는 거 아니야. 저걸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구분하라. 그것은 중개사에게 물을 내용이 아니죠. 다만 여기서 원예작물 하는데 과수류는 제외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과수류는 과일, 나무류를 얘기하죠. 요걸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수류를 재배하는 건 전으로 하지 말자. 그럼 나무를 재배하더라도 나무는 물을 고이게 해서 나무를 기릅니까? 맨 땅에 나무를 기릅니까? 맨 땅에 흙에서 나무 뿌리 심어놓고 물만 주는 거지 물이 고인 곳에서 하면 나무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흙에서 기른단 말이야. 그럼 과일나무 아닌 나무를 기르면 전, 과일나무를 기르면 과수원. 그렇게 구분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논을 얘기하죠. 논은 물을 고이게 하고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뼈연 미나리 왕골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과 왕골은 요 두 가지 작물은 답에서 나오기도 하고 유지에서 나오고, 유지는 우리 지자가 못지자에서 저수지 같은 거 물이 고인 곳을 유지라고 그러죠. 그럼 연왕골이 재배된다 하면 물이 고인 곳에서 재배하니까 답이에요. 그러나 연왕골이 자생한다 하면 물이 고인 곳에서 저 혼자 크고 있죠. 그러면 농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로 한다? 저수지 같은 그런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하더라. 그래서 연왕골은 재배되느냐 자생되느냐. 연왕골 나오면 뒤에 단어 찾기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재배 나오면 답, 재답. 자생 나오면 유지, 자유, 재답, 자유. 뭐가 나오면 연왕골 나오면 재답, 자유. 바로 외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나오면 이 과일나무죠. 사과배방, 호두, 귤나무 등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가서 호도나무가 과일나무냐, 호도도 과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과배방,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 집단 재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요런 용도의 땅인데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지에 접속 붙어있는 부속시설물도 그 지목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런 용도가 요 지목이지만 그 용도와 상관없더라도 그 부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도 그냥 이 용도로 포함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세 가지 예외가 있죠. 과, 목, 묘,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또는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과목묘로 한다, 별도로 대로한다. 별도로 대로한다. 과목묘 안 건축물 부지는 대. 과목묘 안 건축물은 대. 별도로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세가비방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과수원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그죠? 대로 한다.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과목묘 안 건축물은 대다.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목장용지다. 여기 과목묘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목이 목장용지죠. 자, 목장용지는 축사는 나무농업 관련돼 있거나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있는 부지. 그게 목장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라면 그 가축과 상관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목장용지로 하자.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별도로 뭐로 해라? 대로 해라. 대로 해라. 되어 있죠. 문제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래 나오죠.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싹 묶어버리는 거야. 과수원도 마찬가지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모두 과수원으로 한다. 묶어버린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과목묘 나오면 뒤에 뭐 찾아보고 건축물 부지까지도 과목묘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죠? 그거 찾으면 돼요. 자, 임야 나왔습니다. 임야는 독립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살짝 틀리게 낼 때 나옵니다. 자, 산림이 원야를 이루고 있는 지지지 땅 끝나면 임야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숙지, 습지, 황무지, 자갈땅, 모래땅, 지지지 땅 끝나면 임야.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자, 습지나 황무지, 자갈땅 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살짝 틀리게 낼 때 많이 좀 쓰고 있어요. 그죠? 지지지 땅 끝나면 임야. 자, 그 다음에 광천이 요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온수, 약수, 석유류라고 하는 액체류 등이 나왔어요. 요것들이 나오면 뒤에 용출 나오면 광천지, 운송한다 나오면 안광천지. 그죠? 용광, 안광 요래 요랬습니다. 용출 터져 나왔다 광천지입니다. 그러나 터져 나온 부지에서 그냥 옮겨가는 운송하는 부지에 불과해.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니야. 그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 나오면 용광, 안광, 용광, 안광. 그 다음에 연왕골 나오면 재답, 자유, 재배답, 자생유지. 연왕골 나오면 재답, 자유. 온수, 약수, 석유류 나오면 용광, 안광. 그죠? 앞에 이 단어 나오면 뒤에 단어 찾기 들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됐다.
그리고 염전, 뭐 바닷물 끌어들여 어쩌고저쩌고 염전입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자 공장시설물까지 나오면 공장용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자 모든 걸 빨아들이는 지목 학장종, 학교용지, 공장용지, 그리고 종교용지 해서 학장종 다 빨아들인다 그죠? 내 모든 시설물 부지는 다 학장종으로 가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학공종,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여기 내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부지는 사적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학공종으로 간다. 그죠? 학장종 안에 든 건 다 학장종이고 학공종 안에 있는 것도 다 학공종이다. 학장종은 학장종, 학공종도 학공종. 다른 거로 하면 틀린다. 그죠? 묘시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 나오면 뭐가 돼야 돼? 공장용지. 그래서 이거는 염전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학장종, 공장 나오면 공장용지. 대부분 많이 나온 게 공장용지죠. 자, 공장 안에 염전이 있어.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지만 소금을 제조해요. 그러나 공장 안에 있어. 그럼 뭐예요? 공장용지. 염전으로 한다, 제외다. 제외다. 공장 안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다. 그죠? 그래요. 공장 안에 주유소가 있어. 급유, 송유시설 부지 있어. 주유소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다. 다 빨아들인다 했어요. 그 다음 8번 대. 대는 그냥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집 되고 우리가 영업하는 가게 다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데 주거 사무실 또는 점포, 주거 점포 사무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 다 지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있으면 아직 건축물은 없어도 택지 조성했으니까 지목도 대로 하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 됐고, 자 공장용지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공장시설물 있다.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되었다. 공장용지다.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 자 의료시설 하면 대표적으로 병원이겠죠. 이 병원은 병원 건물 자체가 점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병원 들어가 보면 뭐 팔아요? 병원 안에 약국도 있고, 병원 안에 커피숍도 있고, 병원 안에 빵집도 있고, 보통 들어가면 조금 크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포 있고, 그 다음 의사마다 이 사무실 하나씩 둬가지고 개인 의사들 면담하도록 진료실 다 만들어 있잖아요. 그거 다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부지는 대표적으로 지목이 대가 되는 거야. 그러나 공장 안에 병원이 있다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다. 공장 다 빨아들인다. 공장용지 다 빨아들인다. 그 다음에 학장종의 학이 뭐야? 학교용지. 학교도 다 빨아들인다. 그죠? 학교에 있는 교실 건축물 부지. 학교용지다. 학교의 체육장 부지. 학교용지다. 이거 체육용지 아니다. 그죠? 학교에 있는 교실 건축물 부지 대 아니다. 학교용지. 다 빨아들인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자, 주차장. 뭐 주차에 필요한 시설물 부지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주차 타워, 주차 전용 건축물 있죠? 그 지목이 대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주차장. 맞죠? 우리 주차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거 점포 사무실 아니단 말이야. 그냥 주차에 필요한 시설 갖춘 부지죠. 그래서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 주차장이 아닌 것 4가지.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노부 물야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외우시고, 다만 부설 주차장 중에 그냥 부설 주차장 나오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설치된 인근의 부설 주차장, 인근이 붙어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노상 주차장은 그냥 도로 위에 천만 끄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놔두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어떤 시설물에 부속 설치된 주차장이에요. 그럼 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시설물 지목이 뭐냐? 주된 시설물 지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부설 주차장은 아까 병원은 지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 그럼 병원 부설 주차장도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체육용지거든요. 그럼 골프장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니고 뭐로 해요? 체육용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부설 주차장은
아닌데 그럼 지목이 뭡니까? 몰라. 그건 시설물 지목 따라가는 거니까. 다만 어디에 설치된? 인근에 설치된. 그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야. 만약에 골프장하고 주차장이 붙어 있어. 그러면 골프장, 부설 주차장은 골프장 지목 따라가니까 지목은 체유용지야. 근데 주차장이 작아서 골프장에 손님이 안 오네.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 제2 부설 주차장을 지었어. 그럼 제2 부설 주차장은 가깝지만 약간 떨어진 곳이야. 골프장하고 붙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나 가깝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인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 인근의 부설 주차장은 이 골프장하고 가깝지만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니까 골프장 지목을 따라가게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목을 뭐로 한다? 주차장으로 한다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물류 보관하고 야외 전시하기 위해서 주차를 해놨지만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은 주차 목적으로 주차를 해놨다, 판매 목적으로 해놨다. 판매 목적, 용도가 주차 목적이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목이 뭔데?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없어. 그거는 우리가 물을 필요 없고 알 필요 없다. 법에 없는 건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자, 주유소 하면 뭐 기름 파는 곳이죠. 석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우리 LPG 충전소도 다 주유소 용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유소, 기름 저장하거나 원유 저장하는 그런 큰 부지 지목도 주유소 용지로 해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뭐 안에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이 있다면 원래 급유 송유 시설은 여기 보면 주유소 용지가 돼야 되지만 공장 안에 있다면 주유소 용지로 한다, 제외다. 제외다. 뭐가 돼야 되니까? 공장 용지 돼야 되니까. 제외다. 그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고 용지, 물건 보관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시설물을 갖추면 그게 창고 용지입니다. 근데 물건을 보관하긴 하는데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은 없고 어디에? 실외에 그냥 쌓아만 두고 있으면 그곳은 잡용지가 되더라. 그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 나왔어요. 도로. 도로는 우리 차가 다니는 차도가 대표적인 도로겠죠. 그런데 우리 인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도 지목은 도로예요. 그죠? 그래서 보행에 필요한 통로, 그것도 도로다는 거야. 인도도 도로고 차도도 도로입니다. 둘 다 도로예요. 자,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되면 당연히 도로입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대가 돼야 돼. 점포 사무실이 있으니까 휴게소. 그러나 어디에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체를 도로로 합니다.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 두 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면 그것도 도로로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공장처럼 단일 용도로 이용되는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두 필지 이상 진입 통로로 이용되더라도 도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냥 쉽게 외우라고 그랬죠? 아파트 부지는 전체가 되다, 돼. 그죠? 아파트 안에 분명히 주차장까지 인도하는 차도가 있죠? 그러나 도로이다, 도로 아니다. 도로 아니고 전부가 되다, 돼. 맞죠? 아파트에서 차도 따라가다 애들이 놀고 있으면 빵빵거려야 돼요. 애들 보고 야 저기 가서 놀아라 하고 좋은 얘기로 해야 돼. 좋은 얘기로 해야 돼. 지금 나는 차도로 가는 게 아니야. 대안을 내가 차를 이용해서 가고 있어요. 맞죠? 우리 집 마당을 내가 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부지는 전체가 공장 용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철도 용지. 자, 철도는 우리 평탄한 도로를 달린다, 궤도 위를 달린다. 궤도 위를 달려요. 그래서 궤도 나오면 철도 용지죠. 궤도. 그 다음에 이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철도역 건축물, 그걸 역사부지라고 부르죠. 역사부지도 지목을 뭐로 한다? 철도 용지로 합니다. 그죠? 철도 용지. 그 다음 우리 서울 용산에 가보면 뭐 공작창 해가지고 옛날 용산에 지금 개발되기 전에는 기차들 고치는 정비장 시설까지 다 있잖아. 기차 골수도 궤도 다 깔아놨죠. 그것도 전부 지목은 뭐다? 다 철도 용지다. 철도 용지. 됐어요. 그 다음 제방하면 뭐 제재제하면 제방이고. 자, 하천국어. 요거 구분해야 되죠. 자, 자연의 유수. 물이 자연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그냥 흐르거나 예상된다고 끝나면 하천이야. 근데 예상되거나 끝난다, 예상되거나 물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으면? 소규모라고 붙어 있으면 국어다. 그죠?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천입니다. 근데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소규모다 붙어 있으면
국어 또랑이 돼요. 그죠? 소규모 없으면 하천, 소규모 있으면 국어 구분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물은 자연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도 흐르는 물길을 만들더라. 인공수로가 있고, 인공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었으니까 물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도록 둔덕을 이렇게 턱처럼 올려놨겠죠. 그것을 여기 둑이라고 불렀어요. 요런까지 합쳐서 인공수로와 둑은 전체가 지목 뭐로 한다? 국어로 한다. 그죠? 국어로. 우리 시골에 가면 농수로 같은 거 여러분 가서 보신 적 있을 거야. 시골에 가면 보통 논이나 밭이 있으면 거기 수로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해놨잖아요. 근데 잘 해놓은 곳들이 있는데 흙이 약해가지고 비만 조금 오고 뭉개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멘트로 해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서 디귿자 형태로 위를 터지게 해갖고 땅에다 박아놓고 거기 물이 흐르잖아. 보신 적 있죠? 그게 인공적인 수로야. 그러면 거기 디귿자로 해서 올라와서 물을 안에 가둬놓고 흐르도록 해놨잖아요. 그게 뭐다? 이게 둑이다. 둑. 규모가 크다 작다. 작다. 그건 우리 갈 때 뭐예요? 다리 앞으로 얹어놓고 다리 좀 펴고 할 때 쓰는 거잖아. 그거는 별도로 제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합쳐서 국어로 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할 때 지자가 못지자라고 그랬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다 유지예요. 그래서 용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댐이냐 저수지냐 소류지냐 호수냐 연못이냐 큰 물 웅덩이냐 상관없이 물이 고여 있으면 전부 유지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왕골 나왔는데 재배되면 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생하면 유지다. 그죠? 그래서 연왕골 나오면 재배냐 자생이냐 재답 자유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양어장. 양어장은 물고기를 양식하는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우리는 지금 토지의 용도를 배우고 있죠. 해상에 양어장이 있다면 그건 양어장이 아니다. 그죠? 해상은 아예 등록되는 토지가 아니니까.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서 수수수수수 하면 다 수도용지입니다. 그죠? 수수수. 자,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유황 정세의 시설을 갖춘.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녹지.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원 녹지는 지목도 뭐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 따라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다. 그죠? 공원이라고 붙었지만 묘지공원은 묘지지 공원이 아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정진 예관을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기장.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안 외웠다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은 체육용지나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게 옛날에 18년 전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야구장이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 정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하고 앞에 수식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하나하나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속더라 이 말이에요. 뭐 속냐면 스키장 나와놓고 승마장 나와놓고 골프장 나와놓고 체육용지 하니까 이건 노는 곳이잖아.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노는 곳이잖아. 노는 곳은 유원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논다 운동한다. 운동한단 말이에요. 골프장. 골프 운동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 조금이라도 멀리 날리려고 스윙포 크게 하다 갈비뼈도 나가버린다. 맞잖아. 그죠? 갈비뼈 나가고 여기 어깨 인대 나가고 막 어깨 나가고 다 나가잖아. 좀 세게 하려고 막 안 쓰던 근육 쓰면서 막 억지로 뒤트니까. 그죠? 운동이다. 운동. 골프장 가서 다쳐서 오면 딘신 놀다가 다쳐왔다.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아, 운동하다가 다치셨구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스키장 놀러 갔다 운동하러 갔다. 운동하러 갔다. 올해 겨울에 합격하고 나서 집에 식구들 모시고 스키장 가면 그 놀러 가는 거다. 운동하러 가는 거다. 운동은 스포츠 하러 가는 거다. 스포츠. 그죠? 스키장. 승마. 장운동한다 그랬죠? 장을 틀어주기 때문에 승마 취미 가진 사람 중에 변비 환자 없다. 맞죠? 승마 몇 개월 하면 50년 묵은 숙변이 싹 빠질 뻔했어요. 자, 경륜장. 이 자전거 경주하니까 체육용지 맞죠? 다만 체육시설은 있지만 영속성, 독립성이 없다면 아까 우리 영속적이어야 지목으로 등록해주죠.
영속성이 없다면 체육용지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리고 앞에 이걸 주기 때문에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 체육, 옛날에는 그냥 골프 연습장 이것만 준 적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면 아, 체육용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원지, 일반 공립이라 유원전 수영장, 체육용지다, 유원지다. 스스로 쏘으면 안 돼요. 수영장은 놀러 가는 곳이지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죠? 제가 이 뱃살 빼려고 수영장 등록하러 갔다가 수영장은 뱃살 빼러 가는 곳이다. 뱃살 뺀 사람들이 몸매 자랑하러 오는 곳이다. 몸매 자랑하러 오는 곳이에요. 수영장은.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죠? 이 배 나온 아저씨 나밖에 없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물론 개 중에 한 사람이 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저거 위에 티 하나 입고 있는 괴물들도 한 사람 있더라마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못 들어가겠더라. 됐어요. 나머지 쭉 보면 아하, 유원지구나. 자, 경마장 유원지죠. 경마는 땀 흘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돼. 경마는 말이 땀을 흘리고 사람은 배팅하고 노는 곳이죠. 그래서 유원지입니다. 그죠? 다 유원지야.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숙식시설 같은 것은 유원지로 하지 않고 별도로 대로해 줘야 되겠죠. 우리 유원지로 지정되면 유원지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유원지 놀러 가면 그 안에서 먹고 놀 수 있는 숙식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포함해서 전체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모텔이나 식당들은 유원지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다. 자, 종교용지, 학장종, 학공종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됐고, 사적지,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부지죠. 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부지는 사적지가 돼야 되지만 학공종 안에 있다면 학공종이지 사적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묘지하고 나오는데 묘지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묘지공원. 자, 묘지다, 공원이다. 묘지공원은 묘지이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이다. 그 정도, 그죠?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묘지다, 대다. 대다. 아까 과, 목, 묘. 안 건축물 부지는 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잡종지. 자, 잡종스럽죠. 자, 갈대밭, 아무데나 오줌 싸는 잡종들 뛰어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외에 물건 쌓아두면, 아까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으면 창고용지. 그냥 실외에 쌓아두면 잡종지 그랬어요.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요거는 우리 시내에서는 못 보죠? 자, 시외곽에 굉장히 사람 인적 드문 곳에서 돌 캐내고 흙 파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폭약까지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게 잡종스러운 땅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도 원상회복 조건이 붙어서 사용된다, 허가됐다면 잡종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속성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영속성이 없다는 거야. 자, 야외시장 잡종지입니다. 원래 시장은 지목이 돼요. 여러분 재래식 시장 들어가 보면 안에 점포들을 두고 장사 영업들 하고 있죠. 대가 돼야 되는데 야외시장은 점포가 없죠. 그래서 잡종지입니다. 공동우물 잡종지. 그리고 변전소, 전압을 바꿉니다. 송신, 신호를 보내고 수신, 신호를 받습니다. 송신소, 수신소 같은 것은 저 산 정상에 보면, 그죠? 미사일 기지처럼 생겨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송신, 수신소들인데 다 잡종스러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송유시설하고 나오는데 우리 온수약수, 석유류 나왔을 때 용출, 터지면 광천지, 운송 나오면 안광천지. 그 중에서도 송유, 석유류를 운송하는 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그죠? 별도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송유시설 잡종지.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차차차, 따단따단딴, 차차차.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잡종지. 그죠? 차차차 누가 불렀어요? 서른도가 불렀어요. 차차차, 따단따단딴, 차차차. 웃자, 웃자, 모두 많은. 들어봤어요? 차차차잖아. 그거 다 뭐예요? 잡종이야, 잡종지. 그러고 보면, 서른도도 잡종이구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차차차. 서른도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야. 캬바레의 황제였다고, 젊을 때. 맞죠? 서른도 앞에 캬바레의 황제가 누구야? 나훈아야, 나훈아. 말은 못 드리는데, 나훈아는 그때 젊을 때 타이즈 탁 입고, 그때 이제,
반무대에서 타이즈 딱 입고 또 남성다움을 뭐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붕대를 조금 써가지고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딱 하면 여자들이 막 넘어가. 그래서 황제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뒤에 나오노가 이제 싹 들어가고 서른도가 나와서 서른도는 키가 제만해요. 근데 젊을 때 애가 몸이 워낙 잘 빠져가지고 멀리서 보면 1m 90 정도 되고요. 몸이 너무 잘 빼서. 그래서 옷 입고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고 청바지고 살랑살랑 흔들면 그것만 마시 가는 거야. 캬바레의 황제라고 불렀어. 차차차. 그러나 캬바레 황제는 순종이다. 잡종이 아니죠. 차차차. 잡종. 됐어요. 그 다음 공항이나 항만시설. 모르는 사람 옷 섞여서 유행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다 잡종이다. 그죠? 다 잡종이야. 이거 새로 들어왔어요. 여객 자동차 공항 항만은 약 5년 전쯤에 다 새로 들어온 겁니다. 다 잡종이지. 그 다음에 가축 도살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오물 처리하고 다 잡종스럽죠? 잡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용도 땅이 생기면 일단 어디에 넣는다? 잡종지에 넣는다. 잡종지입니다. 자, 됐고. 자, 과목묘 안 건축물은 대, 학장종 다 빨아들이고 학공종 다 빨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왕골, 제답, 자유 외우시고 온수약수 서기로 나오면 용광, 운, 안광 외우시고 맞죠? 자연의 유수 끝나면 하천인데 소규모 붙으면 국어다. 인공수로와 독도 모두 국어다. 그죠? 그리고 보관시설물 갖추면 창고용지인데 반해서 실외에 보관하면 잡종지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공원은 공원이지만 묘지공원은 묘지다. 묘지. 그죠?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자, 문제 봅니다. 10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렸다. 자, 1번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나오면 벌써 뭐가 나와야 돼? 전 물 이용하니까. 그래서 당나용어 관상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합니다. 뭐로 합니까? 전 밭으로 해야죠. 밭전. 2번 온수약수 석유류 나왔네. 그러면 용광, 운, 안광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럼 뒤에 보니까 운 나왔으니까 안광, 광천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천지 제외한다 나와야지. 그렇죠? 3번 아파트 공장 등 나왔다. 아파트 부지는 전체가 돼. 공장 부지는 전체가 공장 용지이므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도 도로로 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나와야지. 4번 도시공원법에 따라 묘지공원 나오면 지목은 묘지 공원으로 한다 틀렸네. 5번 자연의 유수 나왔는데 소규모 붙었으니까 뭐 돼요? 국어로 한다. 5번이 맞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탁탁탁 찾아집니다. 외우라는 거 외우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다. 자, 여러분은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중복도 많고 해서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지목의 구분 기준 옳은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도용지로 하는데 이에 접속된 역사부지까지 뭐로 한다? 철도용지로 해야죠. 철도용지로 해야 된다. 틀렸고. 자, 2번 조수, 저임유수, 모래바람 막교에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제제제 하면 제방이지 뭐 제방. 그죠? 제방으로 한다. 제방으로. 3번 자연의 유수 나왔는데 소규모 나왔네. 그러면 국어로 해야죠. 국어. 4번 용수배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나오면 규모 상관없다. 국어. 그죠? 국어. 자, 5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다 유지죠? 근데 연왕골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재배냐 자생이냐? 제답, 자유. 자생 나왔으니까 전부 유지로 한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겁니다. 5번. 자, 19번으로 가봅니다. 자,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단 원상회복 조건으로 허가된 곳은 제외하라. 원상회복 없다. 자, 1번 갈대밭 잡종지 맞죠?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줍니다. 여러 개를. 그죠? 실외에 물건 쌓아두면 잡종지. 돌 캐내고 잡종지. 흙 파내고 잡종지. 야외시장 점포 없다. 잡종지. 점포 있는 일반 시장은 대. 자, 공동우물 잡종지. 자, 2번 변전소 전압을 바꾸고 송신 수신 이거는 저 시외곽의 저 산꼭대기에 이상한 데 있는 거죠. 잡종지. 그리고 송유시설
운송하니까 안광전지, 잡종지,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고 오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전부 잡종스럽다, 잡종지. 4번 모래바람 막교회 방사 제제제 하면 제방이지 뭐 이거 제방, 그죠? 제방이지. 4번이 정답. 5번에 공항 항만처럼 모르는 사람과 섞여서 여행 다니면 다 잡종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래도 비행기 타는데 이러고 그죠? 좀 괜찮은 거 끌고 이렇게 가면 집단은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옆에 보면 뭐야? 전부 잡종이야, 그죠? 잡종이야, 그죠? 어디 잡종들, 그죠? 비행기 좀 타면 얼마나 옛날에 자랑해서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그죠? 하와이 갔다. 야, 하와이 갔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냐? 그냥 시외버스 타고 가면 되지. 부고 하와이, 그죠? 그런 데잖아, 그죠? 됐어요. 자, 20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요번에 집에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농담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돌머리도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나 이제 용잡삼하거든요. 뭐라 하냐면 돌에다 새기면 그거는 1000년을 간다. 돌에다 새기면 1000년을 간다. 그 말도 맞네, 그죠? 그런데 새기기가 어렵다 말이야. 새기기가 어려워, 그죠? 자, 됐어요. 틀린 거죠. 1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의 휴양, 이런 거는 뭐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을 한번 봅니다. 자, 공원이다. 그럼 지목도 뭐로 한다? 공원이다. 공원이다. 맞네. 그런데 묘지공원 나오면 지목은 묘지다, 그죠? 2번 용수배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나오면 국어. 그리고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다 국어죠.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면 하천인데 뒤에 소규모 붙었으니까 역시 또 국어죠. 그래서 국어로 한다. 맞네.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름과 상관없이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맞죠? 유지. 그리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나왔어요. 연왕골 나오면 제답, 자유, 재배 나오면 답, 자색 나와야 유지죠. 근데 전부 유지로 한다. 틀렸죠? 3번이 틀렸고 정답. 이렇게 되네요. 자, 4번 가봅니다.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 채취, 그럼 염전돼야지. 그래서 이런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맞네. 다만 천일제염 방식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데 공장시설물까지 나오면 염전으로 한다. 제외한다. 맞네. 5번 저유소, 원유 저장소, 기름 저장하면 다 주유소 용지. 맞죠?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모두 주유소 용지로 한다. 맞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뭐 안에? 공장 안에 설치됐다면 급유 송유 시설이더라도 주유소 용지로 한다. 제외한다. 맞네. 그죠? 자, 넘어가서 경계로 가봅니다. 경계. 자, 경계는 토지의 외곽 테두리를 그림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도면에 등록해 놓은 게 경계입니다. 자,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하고 나왔죠. 자, 우리 토지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청량해서 도면에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그래서 법적인 경계는 국가가 청량해서 등록해 놓은 도면상 경계가 법적 경계예요. 그죠? 그런데 법적 경계 말고 땅 위에서 경계 식별은 어떻게 할 거냐? 땅 위에는 도면의 선이 땅 위에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어. 그래, 땅 위에서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구분해요. 이 법적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 위에서의 경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둑이나 담장이나 그 밖의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지 등으로 펜스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라. 그러나 구분하는데 이것이 도면의 경계와 다르다면 뭐가 법적인 경계로 옳은 거다? 도면의 경계가 법적으로 옳은 거야. 그죠? 그래서 땅을 가봤더니 옆집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쌓아놨는데 내 땅을 침범한 것 같아. 그러면 도면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표시해주는 청량. 그게 경계 복원 청량이죠.
경계 복원 청량을 함으로써 울타리 위치가 맞냐 다르냐를 따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법적 경계는 도면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상 경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여기 이 문장이 법 규정이거든요. 요 문장을 틀리지는 않는데 답이 아닌 게 네 가지 필요하잖아. 그때 자주 던지더라. 그래서 자주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야. 그 다음 경계 설정 원칙 되어 있는데 축척은 큰 걸 따른다. 그죠? 큰 거 따른다. 큰 것이 어떤 거예요? 자, 우리 500분의 1부터 지적도 축척이 7개가 있죠? 축척을 외우셔야 된다. 그죠? 자, 분의 1인데 500, 600, 1000, 500, 600, 1000, 그리고 1200, 그리고 2400, 그리고 3000, 6000 분의 1. 모두 7가지 축척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500분의 1로 갈수록 큰 축척, 6000분의 1로 갈수록 작은 축척이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칠판이 한 필지 토지라고 가정했을 때 500분의 1로 줄이면 칠판이 이만하게 나와. 근데 6000분의 1로 줄이면 칠판이 요만하게 나와. 그러면 도면에서 토지가 크게 나온다, 크게 나오는 축척, 큰 축척. 도면에서 작게 나온다, 작은 축척, 이렇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도면을 봤을 때 토지 모양을 보다 정확히 알려면 조그맣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와야지. 그죠? 크게 나와야지. 여러분 저 시골에 가서 시골에 그 정류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그죠? 유명한 사람들. 지명수배 이런 거 보잖아. 근데 그 사진이 작게 나오면 사람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지. 이딴만하게 나와야 알아볼 수 있죠. 맞죠? 크게 나와야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땅도 크게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큰 축척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높고 작은 축척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임야도 등록되는 토지는 당연히 정밀도가 높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가 임야도의 축척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적도는 전체 7가지를 다 씁니다. 지적도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은 1200분의 1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1200분의 1을 많이 안 씁니다. 아주 시외곽이 아니면. 그러나 시골에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데 가면 대부분 1200분의 1이고. 그죠? 우리나라는 이 도시보다는 이 시골의 면적이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 하나 만들어지려면 우리 지금 이천시 같은 것이 뭐가 변해서 이천시가 됐어요? 이천읍 하고 원래 이천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읍, 면 중에서 이천읍하고 면 하나가 살짝 당겨서 시 하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시 하나는 군 하나보다 크다, 훨씬 작다. 면적이. 군이 이만하면 시는 요만해. 인구가 훨씬 많아도. 문제가 이되죠? 군이 훨씬 큰 거야, 군이.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아, 미치겠다, 그죠? 미치.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 경상남도가 이만하다고 가정했을 때 부산이 요만하다고. 요만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경상남도 인구 다 합친보다 더 많이 살아. 여기 안에. 그게 도시라는 거야. 맞죠? 진주시 요만하다고. 요만해. 그죠?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전부 합천군, 무슨 함안군, 뭐 남해군, 전부 군들이야. 그죠? 아, 시에 좀 산다고 뭐 한다. 아이고 참 더럽고. 아이고 그죠? 됐어요. 자, 해서 500분의 1로 갈수록 보다 정밀하고 크다. 그 정도 개념은 아셔야 되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축척까지 지금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됐고. 자, 넘어가서 경계 설정 기준. 요게 경계에서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죠? 5가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 좋죠. 자, 새로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에 높낮이가 없고 평탄해. 그러면 억지로라도 경계를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해야 돼. 근데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는 굳이 구조물 찾을 필요 없이 꺾어지는 점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 때는 높아 하단부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를 절개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도로나 구거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이때도 꺾어지는 점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되겠죠. 이때는 어디를?
상단부를. 그래서 노파절상하고 요러 그랬죠. 노파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 높낮이 있다 나오면 노파하단부. 그 다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면 가장 높은 무선 수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근데 제방을 쌓았을 때는 제방의 어디? 가장 먼 바깥쪽 어깨. 제방의 바깥쪽 어깨. 기억나세요?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있었는데, 여기 제방을 쌓았어. 여기를 흙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육지에서 바라보면 가장 바다 쪽에 가까운 요것이 바깥쪽 어깨야. 그죠?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한단 말이야. 이 제방의 바깥에는 최대 만조위가 있지만 이 제방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경사 급하고 위험한 부분은 땅으로 편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평평한 부분, 이게 제방의 어깨 부분이고, 어깨 중에서 가장 바다에 가까운 바깥쪽 어깨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자, 높낮이 없다, 구조물 중앙. 높낮이 있다, 노파하단부. 절토했다, 절상상단부. 물 나오면 최대.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그러나 이 구조물 등이 이미 소유자가 딱 정해져서 소유자의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는 소유권을 무시하라, 존중하라. 소유권은 존중해야 되니까 그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해야지 중앙이 그냥 팍팍 자르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 있다. 별거 없죠. 여기에 경계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이. 자, 우리 토지 표시 중에서는 지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지목 다음에 옛날에는 지번이 자주 나왔는데, 지번이 근래 한 5년을 안 나오다 새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번이 한 5년을 쉬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오히려 요즘은 경계가 좀 자주 나왔어요. 경계.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했어요. 토지 분할 쪼개려고 합니다. 중앙에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야 돼? 사선으로 쪼개야 돼요? 내 맘대로야. 내 땅이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못한다. 뭘 못한다?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걸리도록 토지 분할할 수는 없다. 건축물 피해서 분할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상 건축물 걸리게 분할하는 경계 결정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에 방해를 받죠.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걸리도록 토지 분할하지 마. 그러나 예외가 4가지 있습니다. 건축물 걸리도록 할 수 있는 거. 판공도관. 뭐라고 그랬죠? 판공도관.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뭐 저렇게 잘라라면 잘라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합니다. 그럼 공공사업 할 때도 뭐 저렇게 자르면 뭐 자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저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공서가 관리계획선을 잡았어.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선이나 군관리계획선을 잡아서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 뭔가 개발하려고 해요. 이때는 건축물 걸려도 분할할 수 있다. 자, 이때 건축물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개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부 뭔가 공권력이냐 또는 공공의 뭔가가 관련되어 있죠. 그때만 가능하다. 판공도관. 외우시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지상경계점 등록. 요게 요즘 굉장히 자주 나왔죠. 자, 우리 요게 한 11년 됐습니까? 12년 전에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2개 장부가 우리 지적법상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지적부에 들어온 지가 한 11, 2년밖에 안 됐어요. 1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단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가지 장부에 대해서.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지상의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켜 놓자 라는 의미로 새로 등장한 장부입니다. 누가 작성 관리합니까? 소관청이 합니다. 자, 여기 등록상이 7개가 있죠? 요거 외우는 게 핵심이다. 자, 소재지번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다. 그죠? 우리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장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재와 지번입니다. 소재 지번은 토지 관련 장부에 없는 장부가 없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니까 5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자, 경계점에 대한 정보 4가지. 사위, 좌표. 사위 찾아 좌표 찍어가도 이미 사위는 토끼고 공실만 남았더라. 그래서 사위, 좌표, 공실, 지목 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대로. 이거 별거 아닌데 부단히 시험에 굉장히 자주 옵니다. 자, 요거만 풀고 10분 쉬죠. 자, 23번. 틀린 거 찾으세요. 했습니다. 문제가 한 3문제 될 거예요. 요거만 풀고 10분 쉽니다. 1번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자, 토지 분할할 때는 당연히 토지의 경계점마다 말뚝 박아놓고 청량하면 되겠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한 5가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청량할 때는 말뚝 박아놓고 하겠지 뭐 하고 지나가는 거다. 그죠? 2번 국토계획법 등 규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 시 어쩌고 저쩌고 돼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지상건축물 권리계 토지 분할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건축물 권리계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죠. 판, 공, 도, 관. 관이 뭐예요? 관리계획선.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아니 되옵니다 했으므로 2번이 틀렸죠. 3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하고 이렇게 그냥 구색 갖추기 던지더라는 거야. 두기나 담장 그 밖에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법적 경계는 도면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4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관리? 소관청. 그게 핵심이다. 그죠? 됐어요. 5번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은 존중해야 되죠.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24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기준, 아느냐 모르느냐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제방을 하고,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그죠? 됐고, 자, 높낮이가 있다 나오면 높아 하단부, 하단부. 자, 절토 나오면 절, 상, 상단부, 상단부. 그리고 해면, 수면, 물 나오면 최대, 최대. 맞죠? 이거 맞네. 이거 맞고. 그 다음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평탄할 때는 구조물의 중앙, 중앙. 그죠? 중앙.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리역, 길이 2개밖에 없다. 2번 정답이죠. 됐죠? 됐어요. 그 다음 28번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냈습니다. 틀린 거. 자,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소재 지번 있고, 경계점의 사, 위, 좌, 표 있고, 공실 지목이 있다. 그죠? 공실 지목. 그럼 끝난 거예요. 찾아보면 되지. 소재 지번 있냐? 소재 지번 없네. 경계점 사진 파일, 사위 잡혀놓고 사가 뭔지 위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라고 했는데 위치가 아니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예요. 그죠? 설명도. 근데 위치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좌, 경계점의 좌표 없네. 그 다음 표, 경계점 표지. 표지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요거까지 들어오면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공실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죠? 해서 2, 3, 4, 5는 있는 거고 1번이 없네요. 지적 기준점 표지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면적은 10분 쉬었다 하시죠.